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연준에서 갑자기 0.5%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일일까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부랴부랴 영상을 틀었습니다. 라이브는 아니지만 라이브처럼 할게요. 일단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지금 새벽 5시 반부터 지금 보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 지금 시간은 6시 4분입니다. 그래서 뭐 평소대로라면은 어느 정도 정리도 하고 편집도 하고 좀 뭐 저녁이나 내일 아침이나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는 게 맞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일단 뭐 편집은 최소화하고 되도록이면 그냥 라이브처럼 생으로 그냥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제목은 연준의 갑작스러운 금리 인하, 시장에 보이는 균열,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사 먼저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 한국 시각으로 어제 저녁쯤에 이제 G7이 공동 회의를 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을 일단 진행을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G7, 그러니까 유럽 나라 몇 개랑 미국, 일본, G7의 재무장관이랑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가지고, 모이진 않았죠. 네, 컨퍼런스 콜 전화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 나온 이제 그 친구 때문에 이제 무슨 문제냐 하면서 그 친구를 어떻게 이겨낼까, 이런 식으로 회의가 나오면서 회의를 하면서 시장에 이제 기대감을 많이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어제 한국을 비롯한 뭐 일본, 중국 증시가 이런 G7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짝 올랐다가 요즘 들어 장 막판에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화면을 띄우면 안 되겠네요. 왜냐면 이 주변에 뭔가 광고가 많아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일단 제가 대화를 하는 도중에는 화면을 좀 바꾸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책 공조를 했는데 장 막판에 많이 빠졌죠. 다들 아시겠지만은 한국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어제는 장 초반에 2051포인트로 시작했다가 막판에는 2014포인트로 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플러스인데 시가 대비 많이 하락했다는 거고, 어제 일본 니케이 지수는 니케이는 많이 빠졌네요. 1.2% 빠졌는데 시가 대비해서 많이 빠졌죠. 시가는 1.4%까지 올라갔다가 1.4%에서 올랐다가 1.76%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1.2%로 떨어졌고, 어제 중국도 보면은 그쵸, 중국은 그나마 선방했지만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중국도. 그러니까 어제 이제 뭐냐면은 G7 정책 공조가 나올 것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실망을 한 겁니다. 실망을. 그래가지고 이제 막판에 쭉 이제 내렸던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실제로 막 별건 없었어요. 정책 공조에. 그래서 기사를 조금 보면서 보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은 그쵸?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고 하강 위험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죠. 근데 뭐 실질적인 그런 게 없었어요. 뭐 금리를 얼마 내린다, 그쵸? 막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가 초반에는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근데 일단 장중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한마디 했죠. 뭐라고 했냐? 금리를 내렸습니다. 갑자기. 그렇죠? 금리를 0.5%, 50bp. 보통은 이제 0.25%씩 조금씩 내리는데, 그리고 3월 17일, 18일 정례 FOMC, 그러니까 연준회의가 정기적으로 45일마다 한 번씩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회의 때 금리를 보통 내리는데, 이번에 이제 긴급하게 0.5%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가 상승 반전을 했어요. 실제로 지금 이게 보면 장중이라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이 막대기라고 보는 이 수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을 좀 보실까요? 한 30분봉 보면은 아마 이게 맞나? 제가 아무튼 하다가 조금 강세 초반, 장 초반이었던 거 기억해요. 장 초반에 반짝 올랐죠.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항상 뭐 FOMC, 그러니까 정기 회의든 뭐든 간에 항상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내리고 인터뷰,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쵸? 근데 기자회견장에서 파월 연준장이 작년에 많이 2019년도에 이제 파월이 많이 이제 당했던 게 뭐냐면은 금리를 내리고도 본전을 많이 못 챙겼습니다. 그쵸? 왜 못 챙겼냐면은 금리를 내리고 이제 뭐 우리 앞으로 이제 잘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면 되는데 항상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더 이상은 안 하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을 많이 했어요, 파월 연준장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사람들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사람들이 다들 실망하면서 그냥 다 오히려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주식을. 그쵸? 이번이 이제 좀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파월이 그 친구도 아닌데, 그쵸? 파월 연준 의장님이 금리 외 수단 고려 안 해라고 이제 그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번 이제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 친구가 미국 및 해외 경제 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 그쵸? 이건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지표는 아직 견조합니다. 근데 작년에 2019년도에 미국과 이웃 나라의 그 갈등 있죠? 무역 갈등. 제가 언어를 최대한 순화해서 요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에 미국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 그 사건도 초반에는 경제 지표가 막 타격을 받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막 제조업 지수가 그 기준선인 50 이하로 떨어지고, 그쵸? 결국에는 미국도 타격을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과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파월 연준장이 한마디 한 겁니다. 뭐 실질적인 이유는 좀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친구는 새로운 유형과 도전을 가져왔다. 연준이 행동해야 할 시기다. 그쵸? 얼마나 지속할지 모른다. 견조한 성장으로 복귀를 희망한다. 뭐 이런 블라블라블라 얘기를 하다가 중요한 거죠. 연준은 상황 전개를 지속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의 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할 것. 그러니까 연준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뭐가 있죠? 금리 인하도 있고, 뭐 레포 시장에서 이제 뭐 개입도 하고, 돈을 풀고, 양적 완화도 하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걸 하겠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근데 다만 금리 외의 정책 도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금리 인하만 할 거다. 양적 완화는 안 하겠다. 이 말을 괜히 했어요, 이분이. 이 말을 하니까 주가가 좀 빠졌죠. 그쵸? 잘 움직이다가 그런 말을 하니까 주가가 쭉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좀 이 부분 오늘자만 확대를 하게 할게요. 예. 그러니까 한참 올라가다가 이 30분 봉 차트니까 1시간 반 동안 올랐어요. 그쵸? 이게 실시간이니까 차트가 지 맘대로 바뀌네요. 어쨌든 오르다가 그 말 하니까 쭉 내려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 기대감으로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 양적 완화 같은 건 안 하겠다. 그러니까 실망을 한 거죠, 사람들이. 그쵸? 네, 뭐 이렇게 일단은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나스닥 지수는 3.05% 하락 중이에요. 그쵸? 한 3% 정도 하락 중이에요. 이걸 뭐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시장의 균열은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일봉을 지금까지 보면은 계속 올랐잖아요.
이게 2019년 지금 7월 말 8월 1일 8월부터 본 건데 계속 올랐습니다. 근데 이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무역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제조업 지수나 이런 게 막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도 좋지 않았고 실제로 미국 기업 실적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예상치 대비해서 상회했던 적은 많았지만 그 실적값 절대치잖아요. 지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잖아요. 아시죠?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건 원리예요. 최근 말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삼성전자도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실적 대비해서.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나 경제 지표 대비해서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감도 반영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다들 아시는 그 유동성, 그쵸? 연준에서 레포 시장에서 개입을 하고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버블이 낀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이 조금씩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연준한테 얘기를 했죠. 연준, 우리 흔들려. 금리 좀 내려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파월 연준장이 어떻게 했죠? 알았어. 금리 내려줄게. 그래서 예전에 이때도 시장 빠질 때도 제가 이 시점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막 연준 회의 언제인지 정확히 솔직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3번 내렸는데 제 기억에 2번 정도는 시장이 빠지니까 금리를 내렸나? 그럴 거예요. 그런 게 있었고 아니면 금리를 내렸는데 앞으로는 안 내릴 것 이런 거 얘기해서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이 빠질 때마다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거나 아니면 레포 시장이 개입을 해서 돈을 풀어주면서 사람들은 달랬죠.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금리 내려줄게. 아직 금리 내릴 수 있는 여력이 많아. 그런 식으로 금리를 계속 내려줬습니다. 그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금리 인하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최종 보스와 싸웠을 때 끝판왕 있죠. 보스랑 싸웠을 때 쓸 수 있는 필살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쓰면 안 돼요. 연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경제를 꾸준히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적절하게 그 필살기 금리 인하를 하나씩 딱딱딱 꺼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익숙해진 거죠. 그렇죠? 처음에 금리 인하 한번 해주니까 다음에도 또 해주겠지. 또 주식 떨어지면 또 해주겠지. 주식 떨어지면 또 해주겠지.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되게 애매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막 크게 흔들리진 않아 보이지만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도 세계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은 미국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걸 잘 알고 있는 게 지금 파월 의장이 아주 잘 알고 있겠죠, 실은. 그것도 어쨌든 그런 실질적인 경제 문제도 있고 사람들이 하도 금리 인하를 시켜달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 좀 달래주는 거죠, 이제. 근데 이번에는 달랬는데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는 안 하겠다.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해버리니까 주식 주가가 내린 이유가 사람들은 그러면 이걸로 부족하다. 양적 완화도 해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아니라 연준 의장한테 양적 완화도 해줘.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바지 끄댕이 잡고 계속 파월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을 질질 끌고 가면서 계속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놔라 이제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파월 연준 의장은 시장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그쵸? 그것에 대한 주가 여부는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무튼 그 친구가 있는 한 V자 반등은 어렵겠죠, 당연히.
그 친구가 계속 있는데 뭐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그러는데 이게 뭐 딱딱딱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뭐 중국도 중국 이웃 나라도 그렇고 뭐 한국도 그렇고 경제 지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 무역 갈등이 있었고 올해는 그 친구가 있잖아요. 지금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V자 반등은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이대로 빠질지 뭐 오를지는 뭐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뭐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이미 뭐 기업 실적 이런 걸로 가는 장세는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예전부터. 지금은 돈빨로 오른다. 네, 지금 돈빨로 오르고 있어요. 돈빨. 그러니까 파월 연준장이 이제 돈을 이제 앞으로 풀 건데 금리 인하든 양정화하든 어떤 식으로 할 건데 이게 사람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키면 주가는 오를 것이고 그렇죠? 사람들의 눈높이에 미달하면은 주가는 내릴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증시는 움직일 거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이걸 다 제가 설명을 드렸네요. 제가 지금 자료도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은 뭐 경제 위축이다. 단어를 전 좀 순화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경제가 위축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 위축은 다들 알고 있는 뭐 2007년 말 2008년 서프라임 그런 걸 경제 위축이라고 경기 위축이라고 합니다. 예, 척하면 척 알아듣시겠죠? 그래서 2019년 이게 한번 8월 7월 8월 이쯤에 8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한번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됐고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하락하면서 오른쪽에 아래에 지금 마우스 보이시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잘 안 보이겠지만 예, 매의 눈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마우스 커서까지 미처 준비를 못했네요. 제가 어쨌든 최근에도 이제 뭔가 경기 위축 기미가 보이다가 다시 또 올라갔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장단기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데 뭐가 문제냐? 이제 뭐 여러분이 걱정하는 경기 위축이 끝난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왜 올라갈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게 내려가야 경기 위축이 온다고 보는데 장단기 금리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야 오히려 플러스가 되고 더 올라가는데 지금 뭐 주가가 떨어지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파월 의장 갑자기 0.5% 긴급 이머전시 컷을 딱 때려버리고 그렇죠? 볼게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란 이 10년물에서 2년물을 뺀 거잖아요. 금리를. 참고로 이제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얘가 장단기 금리차가 상승하고 있죠. 상승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다는 것은 두 개가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A 빼기 B인데 A 빼기 B 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죠? 뭔가 B 값이 이 B 값 아래 뒤에 거 B 값이 이제 뭐 상승한다는 것은 확 내려가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이 A 값이 확 올라가거나 그래야 이제 A-B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둘 다 내려가는 상태예요. 둘 다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금리가 하락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채권을 산다는 거예요.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게 거의 편집 없이 나가는 겁니다. 참고로 아마 편집을 일도 안 할 것 같아요. 좀 귀찮아가지고 라이브 버전이라 생각하시고 제가 이제 말을 할 때 조금 버벅거려도 약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시작을 하면은 어쨌든 둘 다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10년물이든 2년물이든 그러니까 장기채든 단기채든 뭐 다 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니까 가격이 내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는 10년 만기 빼기 2년 만기 과거 경제 위기 때를 볼게요. 이게 2007년 1월부터 표시된 건데요. 장단기 금리차에 대해서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 위기는 장단기 금리차가 한 1%까지 올라왔을 때 경제 위기가 터졌어요. 아, 이거 지금은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 역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장단기 금리차의 정상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장단기 금리차 항상 플러스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금 금리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은행에 가서 2년짜리 뭐 적금 들었어요. 10년짜리 적금 들어요. 그러면 금리가 뭐가 높나요? 10년짜리가 높죠. 그러니까 오래 맡겨놓는 게 금리가 높아요. 그쵸? 그건 당연한 겁니다. 네, 리스크가 더 있기 때문에 오래 맡겨놓은 거는 자기가 그동안 못 쓰잖아요. 그 돈을. 그러니까 10년짜리는 돈을 더 많이 쳐줘야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시중 적금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뭐 어차피 돈 맡기고 원금과 이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채권이라는 것도 채권 투자도 어쨌든 다시 보시면은 이게 정상화되는 게 더 무섭습니다. 지금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이게 정상화돼서 올라가는지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이 제자리 걸음을 유지해야 여러분이 그 혹시나 생각하는 한 11년 전, 12년 전 사태처럼 뭐 이런 게 안 와요. 경기 위축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확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올라갈 가능성? 글쎄요. 이거는 뭐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겠죠. 예, 이 올라갈 것 같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제 슬슬 매수 구간이고 이게 더 주식 매수 구간 그리고 이게 더 막 진짜 올라갈 것 같다. 12년 전처럼 13년 전처럼 그러면 이제 한참 올라갔을 때 저 위에서 매수를 해야겠죠. 그쵸? 이게 이제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아니라 장단기 금리차 정상화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막 정상화될 기미는 보이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이 부분은 확실히 체크해야 됩니다. 왜 정상화가 되냐? 잘 볼까요? 그럼 도대체 10년물 만기, 2년물 만기 금리를 볼게요. 지금 둘 다 내리고 있죠. 똑같이 내리고 있는데 왜 장단기 금리차는 정상화되냐? 올라가냐? 그 말이죠. 무슨 말이냐?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훨씬 많이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내리는데 2년물 금리가 훨씬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 장단기 금리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장단기 금리차 자체가 제가 이제 라이브 편집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A는 조금 내리고 B는 많이 내리고 그 말은 A 가격은 조금 상승했는데 B 가격은 많이 상승했다는 거죠. 즉 B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B 만기가 짧은 2년 만기 채권 금리가 이게 시중의 금리를 더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금리 인하를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은 잘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그냥 뭐 수요 공급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잠깐 보시면은 아까 제가 이제 어디를 설명드렸지? 이거 있잖아요. 지금 주가 이게 아래 연도 혹시 보이시나요? 2015, 16, 17, 18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주가가 오를 때는 채권 금리가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제 채권을 사들이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2018년 하반기부터 채권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죠. 금리가 채권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조금 제가 표시를 하면은 이때죠. 이때부터 채권 금리가 내려가기 좀 시작합니다. 이때를 피크를 찍고 이게 2018년 하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채권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아, 이제 금리 인하도 좀 하고 금리 인하의 시기도 됐고 주식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조금 우리는 리스크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러면서
채권 금리를 사 모으는 거예요. 채권을 사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보시면은 이때 지금 동그라미 친 거 10년물은 3% 이상이죠. 3% 이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근데 보시면 2년물 금리는 3% 아래예요. 그쵸? 그러니까 10년물 빼기 2년물이 이 동그라미 시점에는 플러스인 거예요. 그러면 사 모을 때 지금 제가 수요 공급 관점에서만 얘기할게요. 이거는 뭐 금리나 이런 거 빼고 10년물을 사겠어요? 2년물을 사겠어요? 저 같으면 10년물 살 거예요. 10년물. 왜냐면은 금리가 높다는 거 가격이 더 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금리 내리는 폭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수익으로. 그래서 초반에는 10년물 금리가 확 떨어집니다. 더. 2년물은 천천히 움직이긴 떨어지는데 채권 금리 하락 초기에는 10년물이 확 떨어져요. 느낌이 좀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10년물 금리는 약간 요런 각도로 지금 내려가죠. 초기에는. 2년물 금리는 좀 요런 각도는 아니에요. 조금 예, 6시 반. 제가 원래 이때 일어납니다. 알람이 울리네요. 너무 제 라이브 느낌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보시면은 예,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사람들이 10년물 쪽에 수요가 확 몰리면서 떨어져요. 그러면서 10년물이 과도하게 떨어지면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하죠. 어느 순간부터. 그게 뭐 한 이 중반쯤 어느 순간에 발생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제가 이런 편집을 보여드리네요. 제가 원래 아마 제 기억에 대충 2019년 중반 요쯤에 아마 역전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이 빨간색 지점쯤에 맞나 있죠? 네, 어쨌든 대충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너무 많이 10년물이 너무 많이 떨어졌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10년물 너무 많이 떨어졌어. 이젠 사람들이 이제 2년물 가서 좀 먹어야겠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좀 먹어야겠어. 수익 좀 봐야겠어. 수익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10년물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람들이 2년물 가서 사재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년물 금리가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만약 이대로 뭐 여러분이 그 상상하는 그 경기 위축이 온다. 무슨 일이 발생하냐? 10년물도 최대한 먹었고 2018년인가요? 예. 2018년도부터 10년물은 계속 투자하기 시작했잖아요. 사람들이 충분히 먹었고 지금 요즘이 이제 2년물에서 사람들이 투자하는 시기예요. 2020년 초반부터 2년물도 최대한 먹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금리가 다 낮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기 위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옛날에 이제 이때 올라가던 시기는 이때 있잖아요. 이때 언제냐? 2008년도 이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물이 2년물에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물도 투자하지만 2년물에 더더욱 투자를 하는 거예요. 먹을 게 많아서 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뭐 나중에 제자리를 찾아가겠죠. 네. 어쨌든 제가 오늘은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이제 체크해야 될 것은 이제 뭐냐?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장단기 금리차가 올라가는지 그런 거를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 얘기 안 했네. 그거 하이힐드 채권금리 스프레드라고 있어요. 예, 아실 테지만 작년에 좀 위험했죠. 재작년 2018년도 때 미국 증시가 한 23%, 나스닥이 23%면 뭐 거의 준 경기 위축급입니다. 그때 엄청 빠지면서 이 하이힐드 채권금리 스프레드가 한 5%대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뭐냐면은 부실기업의 금리 빼기 국고채 금리, 안전자산, 그러니까 채권금리를 뺀 거예요. 국채 금리. 그러니까 보통 국채 금리는 아까 봤듯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건 A-B인데 B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떨어진다기보단 거의 제자리 떨어지긴 하죠. 근데 이렇게 A, 그러니까 이 중에서 B는 조금 떨어지는데 A, 그러니까 부실한 채권 금리가 확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채권이에요. A든 B든 A-B잖아요. 아까 이제 뭐 10년물 빼기 2년물 할 때
앞에 게 A고 뒤에 게 B예요. A-B가 둘 다 채권인데 이거는 B는 조금 떨어지는데 A가 확 급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채권인데 왜 이거는 이러냐? 그러니까 A라는 게 앞에 서 있는 게 되게 부실한 놈이라서 그래요. 이게 회사채, 그러니까 부실한 회사채 금리를 말하는 건데 이런 회사채 금리가 뛰고 있다. 즉 하이힐드 채권 금리 스프레드가 뛰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이 미국 회사채 부도를 염려해서, 그러니까 부실 기업들 부도를 염려해서 이 채권을 파는 거예요. 팔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오르고 채권 회사채 금리가 오르고 회사채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 무슨 이슈가 터지냐면은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여기 잠깐 구글 옆에서 띄워서 잠깐 이게 띄우는 동안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미국 경제에서 딱 하나의 위험만 생각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회사채 금리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까지 저금리,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고 해야 되나? 예, 저금리를 좀 오래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2007년 말 2008년 경기 위축이 뜬 이후에 거의 뭐 제로금리까지 바로 내렸잖아요. 내린 다음에 그걸 좀 오랫동안 유지했습니다.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좀 오랫동안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회사채를 되게 많이 발행을 하고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살짝만 옆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예, 제가 이런 걸 옛날에 했었네요. Good grammar and spelling are 광고가 important. 나오는데 But if you want to write essays that inspire, 패스하고 이 얘기 기억나시나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 민망하네. 한국의 가계부채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면서 이거 민망한 이거 말고 영상 끄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옛날에 2008년 금융위기의 망령 우리 곁을 찾아오다 쉽게 배우는 파생상품 이 영상 시에로 시에로죠. 시에로 이게 회사채인데 아무튼 이 영상을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올라가는지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고 더 올라가는지 이 하이힐드 채권 금리 스프레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위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제가 틈틈이 장담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나름 열심히 체크해서 영상으로는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되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33분이 지났네요.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게 편집을 안 하니까 이게 아마 33분짜리 그대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